네,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장의 투자 전략도 이분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도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5,000피 장중에 역사적인 순간을 저희가 함께 했죠. 이재명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도 이 5,000피 달성의 큰 요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님이 한마디를 한국 증시 5,000피 시대에 마지막 퍼즐은 이제 상속세 개편이다라고 한마디를 가져와 주셨고요. 상속세 개편이 되면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여기에서 오늘장의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5,000피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서부터 작년 7월 달부터 계속 외쳤는데 이게 네. 와가지고 이제 좀 환호성을 지를 때 그럴 때 약간 저는 이제 조심만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퍼즐은 상속세다. 요런 게 남아있어요. 몇 가지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코스피 5,000위원회를 바로 만들었죠. 거래소를 가장 많이 먼저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 5,000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일본과 비슷한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예전에 저점 7,000에서 거의 6만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의 기대감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1차 상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사회 충신 의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 역사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됐죠. 그 다음에 3% 룰은 뭐냐면 이제 그 대표이사나 대주주들이 전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감사위원을 선출하고 싶어서 근데 감사위원 분리선출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그거를 짬짬이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의결권 제한을 그래 3%밖에 너희들 행사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소액주주 권익을 증가시켜 준 것이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표가 약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 쪽으로 집중적으로 표를 실어줘 가지고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게 집중투표 되겠죠. 이런 것도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퍼즐이 자사주 소각은 이거는 굉장히 크죠. 네.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을 자사주로 갖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소각시키니까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요 카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배당분리과세. 배당분리과세도 굉장히 실질적이죠. 요 상법 개정안 상속세하고 증여세 개정안이죠. 제가 이소영 의원이 민주당의 이성원이 주장했던 내용을 제가 준비한 걸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에 시간에 추천했던 그 서현 있죠. 서현이라는 회사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이 연결 재무제표지만 4조가 넘습니다. 영업이익이 1,800억이 넘어요. 그렇다면 그 회사 적정 시가총액은 1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왜 낮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서현 대주주한테. 회장님, 왜 주가를 이렇게 낮췄어요? 대답은 이렇게 하죠.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서현 시가총액이 2,700억에서 1조가 된다. 그러면 세금을 물려줄 때 1조를 가지고 물려주면 내가 5억을 내야지 시가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2,700억으로 하면 그 지분당 계산한다면 좀 5천억은 안 되겠지만 그 절반도 안 되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요 지주회사 주가를 부양할 필요 없겠죠. 세금을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자, 지금 우리가 그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매길 때 주가를 가지고 매기 않고 순 자산 가치를 가지고 매깁니다. 그게 바로 어떤 개념이죠? PBR이에요. PBR이라는 것은 부채를 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에서 순 자산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거래되는 코스닥이나 거래소 업체들도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코롱이라는 회사 주가가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코롱 같은 경우는 아들이 외아들입니다. 나이가 40이에요. 4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롱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주가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준다면 할증 세금 매기지 않겠다라는 당근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자사주 소각과 그다음에 배당분리과세 그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개정안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우리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또 다른 매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5천에서 바로 시장은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남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이제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그래서 증권주 안에서 가져주셨거든요. 어떤 기업 봐야 될까요? 바로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도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부합이 되죠. 만약에 자사주 소각하게 된다면 이 회사도 증시 부양하니까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당 분리가세 했을 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삼성증권도 배당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증시 활성화 되니까 다음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7조하고 5천억이 됩니다. 이거를 보시고 우리 사학개미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사학개미 똑똑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간단한 계산한 방법 간단한 거예요. 자, 올해 제가 준비한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ROE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ROE를 항상 보거든요. 벌써 몇 프로입니까? 13.38%고요. 88%.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죠. 얼마나 매출액 대비 영업률을 많이 내요? 19.6%입니다. 요 ROE가 요 정도 된다면 밑에 보니까 PBR이 0.8이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 지금 배당을 했던 걸 좀 나중에 보여드리려 했는데 배당도 높습니다. 그래 됐을 때는 이 종목의 적정 시가총액은 자기 순이익 대비 10배, 여기다 곱하기 10을 하니까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을 돼야 되는데 7,500억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 대비 6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잘 따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코스피가 5천 돌파하니까 지금 요새 이제 부동산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 부동산은 자금들이 맥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ETF 폭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사에 다 도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걸 다음 제가 준비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배당 성향을 보니까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 8%를 줬어요. 8%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이라는 빌딩, 예를 들어 시가총액 이 회사가 7조다. 그러면 7조라는 빌딩이라는 그 빌딩이 연간 배당을 8%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빌딩이 없는 거죠. 관리도 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이제 시가가 오르다 보니까 배당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5.4%, 6.4% 정도를 전망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정도 배당을 가지고도 이 회사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편입했던 키움증권을 필두로 어제 또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은 삼성증권 편입해 볼 거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이사님이 정리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요거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찌 본다면 환율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환율이 제가 본다면 달러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죠. 그렇다면 이제는 요거를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달러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원화 차트거든요. 네. 제가 달러로 바꿔보겠습니다. 달러로 딱 바꾸니까 어때 보입니까? 아직 멀었군요. 왜 그럴까요? 달러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 됐다는 바로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금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 널려 있습니다. 뭐로 바라볼 때? 달러로 바라볼 때 항상 달러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고요.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자, 그래서 매수가는 84,400원 혹은 시가 봤을 때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93,300원,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이 97,000원, 손절가는 68,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오늘 리뷰 시간에서는 현대차 이사님의 시선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3차 목표가 37만 원 진작에 달성을 했죠. 수익률은 87.3%를 최고가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일 좀 파죽지세로 고공행진하던 현대차가 어제는 좀 밀리면서 끝이 났어요. 또 수급을 보니까 기관, 외국인 모두 팔았던데 어제의 3% 하락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현대차를 많이 팔았죠. 그 200만 주 넘게 팔았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곧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지만 박병주 매니저는 여기서 거의 한 달 정도를 제가 현대차하고 테슬라를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빠졌어요.
요 현대차가 오를 때 밑으로 빠졌거든요. 제가 오늘은 올랐지만 계속 한 달 동안 반대로 테슬라 주가는 빠졌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우리 국민연기금은 계속 현대차를 팔지 않고 보유는 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에서 긴 망치형이 나왔죠. 갭 상승 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네.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는 매도 압력이 좀 센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외봉이죠. 외봉. 외봉이란 뭡니까? 주가가 빠지려면 다시 빠졌다가 쳐 올릴 때 여기 쌍봉이 조심해야 되겠지만 외봉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저는 60만 원 정도 찍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현대차를 이슈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죠. 어느새 지금 9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목표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만 원으로 잡아보면 될까요? 네, 저는 현재 59만 원 약간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60만 원 정도는 한번 원래 주식 가려면 그렇게 기분 나쁜 숫자는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숫자로 6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진단이었고요. 차트까지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오랜만에 바이오 안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바로 코오롱 티슈딘이 네. 되겠습니다. 요즘에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 나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보니까 무리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삼청단 제약은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뭔가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은 갈 수 있는 또 환경이다. 그런 관점에서 코오롱 티슈딘을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코오롱 티슈딘을 보면 제가 요거를 간단히 그냥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 인공관절을 사진 보겠습니다. 인공관절 같은 거 할 때 수술 어떻게 하면 뼈를 깎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주사를 한 방 무릎에다 의사가 딱 놓습니다. 한 방을 놓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다도 한 대당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방만 주사를 맞아가지고 무릎이 안 아프다. 맞을만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10에서 15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뭐 뜨끔하겠죠. 주사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집에 가서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불필요합니다. 요게 바로 코오롱 티슈딘 약자죠. 그래서 요 제품이 되겠는데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미국 FDA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품목 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품목 허가를 받았을 때 연 매출액이 4조 원 정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기법을 통해서 하는 그 치료제는 세계 최초가 되겠고요. 자, 그동안에 지금 1,066명을 대상으로 네. 투여는 완료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관찰하는 시간을 이제 1년 이상 가졌죠. 그 관찰 기간이 올해 3월 달에 끝나는데 제가 타임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보게요. 자, 앞으로 타임라인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관찰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요때 7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데이터가 확인할 때는 이미 충분히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찰 기간이 끝나니까 지금이 1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 결과들이 예상치가 나쁘다면 주가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많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아마 좋은 어떤 이제 주문이 들어왔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코오링 티슈진이었고요.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일부 종목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 주인공은 코오롱 티슈진이었습니다. 3월과 7월에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밝혀주셨고요. 가격 전략 바로 한번 세워주시죠. 저희가 이 시간에 코오롱 티슈딘을 보시면요. 일봉인데 네.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93% 나다가 그동안에 제가 안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악어 입속 들어왔잖아요. 악어 입속으로 들어오면 안 보는데 벗어나죠? 그렇죠. 벗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월봉에서도 추세가 살아있다 말씀드립니다. 가격 전략은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77,800원 시가가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83,500원, 2차는 15% 유권이 89,500원, 손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큐렉소가 추천 2거래일 만에 지금 40%에 달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종목들 어디로 가면 후속 전략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아침 8시에 무료방송 말씀드리겠고 MBN 골드죠. 요즘에 MBN 골드 엄청 사람 많이 들어오죠. 물론 유튜브 MBN 골드 유튜브도 합니다. 자, 그리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에서 자, 유진 로봇 그다음에 뉴로메카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HL 만도 그렇고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오시면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나서 글자를 터치하시면 유진 로봇과 같은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